내추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사람. 제 기준의 내추럴은 평생 동안 약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번 대회를 뛰면서 제가 운동과 미디어 매체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세상이 생각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물 사용자는 솔직하고 몸이 좋은 사람, 내추럴은 거짓말쟁이에 몸까지 안 좋은 사람. 저는 약투 운동 이후 약물의 위험성을 깨닫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 예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처럼 더 많은 약물 사용자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써야 몸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추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며 증명 시리즈를 준비하며 유심히 지켜본 결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크네티, 돌출혈, 내추럴 등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운동인들을 희롱하는 단어들. 과연 내추럴이란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저는 모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으나 저는 더 이상 선수도 촉망받는 유망주도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증명 시리즈였고 그 이후 전달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 내추럴도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했던 모든 기획을 뒤엎고 새롭게 판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선행과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가짜 내추럴이라면 빠져나갈 수 없는 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오늘은 제가 짜놓은 그 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팩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해. 원래는 이제 다른 분들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랬잖아. 그 인스타나 커뮤니티에 올린 거 말하시는 거죠? 인스타랑 커뮤니티에 올려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원해 주셨더라고. 근데 그거를 되게 내가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했나 싶긴 하더라고. 내가 이제 흑자님 찾아갔을 때 들었던 얘기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너 의견도 그렇고 제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되게 라이트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 너 생각도 그렇지? 그쵸. 사실상 안 걸리면 끝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은 그냥 부시도핑 무조건 해야죠. 그냥 형 했던 그대로 하면 되죠 뭐. 근데 문제는 그거지. 거기에 대해서 금액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가져가는 걸 포기하더라도 저희가 내야죠. 근데 그거보다 일단 이게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난 도핑 하나 한 번만 가지고는 믿을 것 같지도 않긴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 둘이서 뭔가 다 했잖아. 근데 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 진짜 흑자님 만났을 때 흑자님 의견 듣고 조금 놀랐거든.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라고. 일단은 그러면 대표님한테 일단 연락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그 외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줄 사람들한테 좀 여쭤보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이왕 이렇게 시작된 거.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일단 들어가자. 원래는 제보만으로 컨텐츠를 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 주변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도핑 테스트를 도와주셨던 WNGP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좀 보니까 어떠세요? 몸 좋은 분들도 많고 정말 내추럴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지긴 했네.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지금 일단 근데 다른 생각 별로 없고 지금 급하게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도핑 테스트를 받았었잖아. 도핑 테스트 관련해서 내추럴 검증 콘텐츠를 하는 데 있어서 도핑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좀 도움을 받으러 온 거지. 부시도핑 이야기 하시는 거죠? 불시도핑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어쨌든 나 혼자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지. 지금 얼마나 기다렸죠? 한 4시간?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신데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다. 혹시 지금 잠시 이야기 가능하십니까? 그 혹시 어디 쪽에 계세요? 아, 네네. 사람들 많이 나왔네요. 큰일 났다. 너무 많이 났어.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죠 뭐. 아무튼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내추럴 다른 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것들 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관련해서 좀 도핑 테스트나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좀 신청해 주신 분들이 좀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저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악플도 좀 많이 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어가지고. 좋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만 있으면 누구든지 네. 이제 와서 진행을 하는데 시즌 잡힌 나로 인해서 준이 너처럼 매달 랜덤으로 도핑하고 대회 뛰어서 결과 발표하고 중간에 폭발되면 각지에서 공개하고.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자분들 중에서 도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날에 이제 저희는 그분들한테도 그 비용을 대신 내셔라. 대신에 만약에 양성이 나면 돌려드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날에 해주세요. 괜찮아. 이렇게 그럼 해버리면 괜찮아. 좀 그런 공정성이 있는 괜찮아. 상태니까 테스트는 그래도 대회장에서만 가능하긴 한 거죠. 그렇지.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결국에 대회장으로 오면 되고 만약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도핑 테스트 진행하고 싶으시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해주시는. 근데 이게 걱정인 게 대부분의 경우에 저처럼 매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인원도 몇 분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 부분은 세부 사항은 미팅을 한번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진행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어떤 시청자분이나 이런 분들 쪽에서 요청이 생기면 진행을 할 수 있는 형태인 거고. 세부 내용을 나중에 만나서 다른 얘기도 한 번 더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누나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네.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다음번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근데 일단은 이게 된다는 건 확실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콘텐츠를 스타트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불시 도핑이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불시 도핑. 그리고 이게 어찌됐건 간에 내가 그 사람들이 내추럴이라는 거를 인증을 해주고 싶다 그래도 내가 무슨 공신력이 있어. 정확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 자료들 중에 가장 큰 파트 하나는 해결이 된 거니까 다행인 거지. 어쨌든 WNGP가 불시 도핑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이 참여자분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불시 도핑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참여하실 분들이 너무 없을까 봐. 근데 진짜 다 안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다 마무리 됐으니까 넘어가자고. 다음 것도 준비해야지. 이번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증명의 코어이자 첫 번째 조각인 도핑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약물 없이 프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IFBB 프로 선수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내추럴로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분들, 그 선수분들은 내추럴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최원총 선수님과 이유진 선수님,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형제를 만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선수분들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기회인 게 자기가 출연을 희망했잖아. 어떤 검사나 물시에 뭘 해도 다 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른 접근 방법은 1년이라는 타임라인 안에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불시적인 도핑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나마 좀 신빙성이 있거나 확실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또 그 1년간의 불시 도핑 사이에 그 사람의 몸의 변화라든지 더 안 좋아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면은 물증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시 도핑을 해봤단 말이지.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뭐 그 사람 업장에 그냥 쳐들어가서 막 그냥 확 그 사람이 있는 GPS에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어디 계세요 물어봐야 되고 언제 시간 되세요 물어보는 거 자체가 뭐 하루나 이틀 전인데 어디 있는 줄 알고. 아니면 그거 하면 되겠네. 옛날에 그 여자친구 어플 있잖아요. GPS. 그렇게 하면 진짜 그냥 실제로 당일에 닥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일상 속 어떤 환경에서도 이 검사가 들이닥치면 당신은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받아놓으면 너무 인권 침해 아닐까? 근데 뭐 자기가 증명을 위해서 감내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방식을 생각을 해놓은 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 어찌됐건 간에 약물을 사용을 하면 주변인들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제보를 받고 어쨌건 근데 쓸데없는 제보도 많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제보를 해주시면 포상금을 100만 원을 주는 걸로 하고, 그 외에 불시 도핑을 계속 1년 동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쪽에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체전에서 하는 도핑이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비용이 한 번 할 때마다 4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일단 불시 도핑 테스트는 그 촬영날이 아니라 일정을 무작위로 잡아서 도핑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도핑 테스트를 원하는 시청자분이 계시면 그 도핑 비용을 대신 내셔라. 도핑 테스트 진행을 하겠다. 대신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그 돈 돌려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저는 꽤나 괜찮은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는 진짜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물을 집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포상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업자들이 판매 내역 가면 최고지. 계좌 입금 내역이랑 절대 안 하죠. 진짜. 그러니까 가족 이름으로만 사도 사실 잡기 어려워. 근데 그 약을 팔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이 그냥 파나? 텔레그램이랑 막 그런 걸로 한대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긴. 아니 난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부모님까지 소개하면서. 아니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구매할 수도 있어. 근데 해외 제보자는 없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판매자가 아니면. 근데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사람들이 의심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이름이 빵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정도의 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해외에서 무식하게 구매를 해서 그냥 막 썼다? 그거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밝혀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계속 뭐 볼머리를 썩고 있는 거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남은 건데, 이미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짜려면 힘들지. 맞아, 현실적으로. 거짓말 탐지 있으면 좋지만 어려우면 우리가 말을 했었던 의견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거짓말 탐지기도 알아는 봐야겠다.
현역으로 뛰고 있는 내추럴 선수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추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때 어쨌든 내추럴 헬스 열풍이 좀 불었잖아. 아니 환경적인 게 확실히 많이 변하긴 했어. 그때 유튜브랑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몸이 많이 좋아지는 시기잖아. 실제로도 걔네들은 몇 달만 해도 몸이 많이 좋아지거든.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부터 막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진 않았었잖아.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그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나도 만약 중학교 때 이런 좋은 정보와 좋은 음식과 이런 PT까지 받으면서 했다고 하면은 3, 4년 만에 그래도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아진 건 사실이야. 뭐 한두 명 있다고 하면은 유전자가 좋고 뭐 체계적으로 해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10년 정도 해야지 나오는 몸인 선수들이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몸이 나오냐고 하니까 그건 좀 신기해. 근데 너도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 그쵸. 그때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엄청 운동을 더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제가 조금 사이즈나 이런 쪽에서 좀 이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는 그냥 맨몸 운동이었지만 진짜 보디빌딩을 조졌으면 저보다 더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양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다 내추럴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어려운데 지금 접근성이 참 좋고 환경적으로 좋아진 건 당연히 맞는데 유전자가 좋아졌다는 건 저는 사실 유전자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지금 10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내추럴 원래 공식처럼 그게 있었어요. 그랑프리 하려면 10년이 있어요. 10년 차가 넘어갈 때부터 뭔가 약물을 사용하신 분들이랑도 약간 경쟁해 볼 법한 몸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10년. 그래서 유전자가 정말 좋으면 6년, 7년, 8년 정도에서 비슷한 느낌이지만 질감에서 좀 다르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3, 4년으로 앞당겨진 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헬스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저밖에 없고 막 맞아요. 내 나이 때 하는 사람이 나 있고 막 한 명 더 있고 이 정도지. 근데 지금은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거기에서 유전자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지긴 했죠. 근데 그 확률보다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확률이 더 수학적으로는 높다고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들과 페이크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근데 제 생각도 그렇긴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었던 유전자가 100명이 하게 되면 1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추럴 중에서도 당연히 더 좋은 몸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튼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이거는 장난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뭐 영선상에는 없지는 않는 거니까 항상 누구든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우리도 네, 그렇죠. 아분 좋으시니까 쟤는 꼭 검사해줘. 형이 돈 낼 거죠? 낼 거야. 형이 될 거예요? 40만 원 내신다 그러면 제가 바로 40만 원 다 해줘. 거짓말 때나 불씨랑.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돼 하지마. 아무튼 진짜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귀한 의견 내주신 최은총, 이유진, 우영재 선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선수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거짓말 탐지기의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는 잘 끝났네요. 이제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추럴 선수분들한테 일단 의견을 여쭙으니까 반대급부 입장. 반대하는 편의 입장이요? 사실 이제 이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대회들에 대해서 근래 많이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외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대회를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작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공룡 유전자가 많냐? 약간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런 분들을 납득시킬 정도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 납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우리 뭐 거의 홍길동 아니냐? 필요하다면 가야죠.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좋은데 버스만 안 놓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원래 계획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오늘 원래는 저희 8시 1분에 대전행 버스를 타고 이 코치님을 만나 뵙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놓치면서 다음 버스가 8시 40분에 있는 관계로 도착하면 한 10시 50분 이 코치님을 뵙게 되겠죠. 드디어 버스에 몸을 싣고 이 코치님을 뵙기 위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이 코치님은 약물 사용을 투명하게 오픈한 뒤에 IFBB 프로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고 계신 선수님이자 유튜버로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페이크네티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핑 테스트 감지기가 짧은 약물들이 있어요. 내가 2주 전까지 스테로이드를 쓰던 사람이야. 근데 2주 후에는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 내추럴이야.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그냥 도핑 감지기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 날짜 맞춰서 쓴 다음에 끊으면 안 걸리는 거라니까. 명백한 관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분까지 동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준비 중이신데 네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지 어떤 연유로 찾아뵙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찾아뵙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중들의 시각이 더 그렇기는 한데 한국의 공룡 유전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내추럴인데 몸이 단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좋아지는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분들은 더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쵸.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조준 씨가 로이더 아닐까? 의심은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프로퀄리파이어 그 시합 준비하시면서 스스로 검사를 하시면서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걸 보고 확신이 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간 아리까리했지만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 근데 이제 현재 공룡 유전자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도 의심을 하고 뭐 저도 대중 중에 한 명이니까 저도 의심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도 이거를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관이 많았거든요. 일단 비용도 엄청 들잖아. 비용도 엄청 들고 사실상 전에는 이렇게 해주는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도 이거를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도핑 테스트를.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됐는데 솔직히 알고 계시겠지만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했던 것처럼 몇 개월간 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진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어떤 방식을 지금까지 짜온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코치님께서 여기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네.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약점이 될 것 같다 하시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그걸 할 겁니다.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분에 관련된 제보를 받을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유언비어나 비방의 목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겠죠. 그래서 그 제보를 받되 정확한 증거가 있는 제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는 포상금을 걸려고 합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네, 포상금 100만 원을 걸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줬다. 저도 그럼 거기에 포상금 100만 원 플러스. 이건 제가 쏘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이거 진짜 아무 얘기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즉흥적으로. 네.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를 촬영 당일날 진행하지 않고 불시로 진행을 한 번을 저희 쪽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저 새끼 약물인 것 같으니까 지금 해라. 그 대신 그건 시청자분이 내고. 약간 슈퍼챗 느낌으로. 그렇죠. 슈퍼챗 느낌으로 받고 그걸로 도핑 테스트를 하고 그 대신에 양성 나오면 돌려드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거에 대해 참여의 길을 열어놓는 거고. 이거는 되게 신박한데요. 지원자들이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힘든가요? 원래 제가 예전에 지금 3번을 진행을 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통. 처음 할 때 이제 헬스매니아님이 저 찾아오셨을 때 그때 한 번 했었고. 옛날에. 엄청 옛날에.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네. 영상 보고. 빌드로드에서 2번을 진행을 했는데 그 3번이 다 똑같은 분이셨는데 거짓말 탐지기 하신 분이. 그 조사관님이 첫 번째로 영상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 탐지기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지금 짜놓은 방식은 이런 형태이긴 합니다. 참여자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럼 거기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주시면 최초의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검사하는 것도 그냥 한 3가지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하고 이제 내인성, LH 호르몬하고 FSH 호르몬. 그러니까 LH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황체 형성 호르몬,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어떻게 보면은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자극을 해주는 호르몬이. 그리고 FSH 같은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을 자극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안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줘서 정장 생성하고 남성 호르몬을 같이 분비시키는.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 변화가 굉장히 크죠, 엄청 크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인성은 그래도 변동폭이 남성 호르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보통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내인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무조건 같이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만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의미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나 그 내인성 검사하는 것도 불시로 해버리면 되니까. 처음에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날만 촬영날 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불시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게 되면 솔직히 말을 해서 페이크라면 절대 못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보협의 불시 도핑을 하는 것과 거의 준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솔직히 저는 내추럴이어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만약 이 정도 세팅이 돼 있으면 페이크들은 지원 자체를 못할 거라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 근데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전부 제가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해준다고 했으면 저는 무조건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너무 기회죠. 이 컨텐츠를 거치면서 몇 개월 있다 시합을 또 나가. 근데 몸이 유지가 됐어. 그러면 저는 100%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단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지원자들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제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신 분한테는 100만 원의 포상금, 거기다가 이제 코치님이 전해주신 거에서 20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불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 양성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돈을 돌려드리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촬영 당일날 한 번, 그리고 어떤 타이밍적으로 좀 조언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해서 그분의 혈액을 한 번 더 채취를 하러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말 탐지기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하면 이 정도면 솔직히 코치님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몸이 유지가 됐다. 몸이 유지가 됐다까지.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처음에 그 대상자분들을 담을 때 몸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도 몸을 마지막에 담아서 비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 나옵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룡 유전자분들이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정도면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걸 다 통과했다는 가정하에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할 만하다. 저는 신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의미하겠네, 이 정도로 진행한다고 하면. 돈이 제일 문제긴 한데. 돈이 문제입니다. 네, 의심하시는 분들이 슈퍼챗을 많이 사주세요. 슈퍼도핑이죠, 어떻게 보면. 슈퍼도핑 테스트를 많이 싸주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검증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아, 그리고 혹시나 저한테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 앞으로 또 다시 몸을 만들 거니까 저는 이게 모든 테스트들 다 포함해서 혈액검사 원하면 혈액검사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이거 구독자분들 재밌겠는데. 야, 이거 세계 최초다 진짜. 저는 빠꾸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제가 이제 로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될 것 같다 이거는. 공룡 유전자분들이 나오기만 하면 나와야 돼 이거는.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한국 내추럴 시장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 좋은 의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치님은 혈액 검사를 추가하면 더욱 신빙성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 견해를 들려주시겠다는 약속과 추가적으로 포상금을 걸겠다는 약속까지 대회 직전 귀한 시간, 그리고 좋은 의견, 그리고 컨텐츠에 도움을 주시기로 한 이 코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로써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참가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항에 동의한 상태로 진행한다. 2. 영상이 올라간 후 제보를 받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신 분께는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3.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다.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한다. 4. 추가적인 도핑 테스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시 금액을 지불하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올 시 금액을 돌려받는다. 5. 혈액검사와 바디체크를 진행하고 추후 불시에 추가 혈액검사와 바디체크를 진행해 내인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당시의 몸 컨디션을 체크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6.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하여 라이프타임에 걸쳐 약물 사용을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7. 이 과정 중 약물 사용이 드러난다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될 시 추가적으로 WNGP 운동의 모든 것 사이트에 이름이 박제된다. 8.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참가자는 동의하고 번복할 수 없다. 이거 다 지원자분들이에요? 다 지원자요. 몇 명이에요? 최소 내가 셌던 것만 해도 내가 15일까지 셌을 때 120명이었거든. 다 지원자들이야. 다. 어쨌든 룰이라 해야 되나? 구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들어왔네요. 사실상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이거 가볍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완전히 판 다시 짰거든.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모두 다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방식으로. 그래서 IFBB 프로 내추럴 선수들, 그리고 이 코치님, 그리고 지금 너랑 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 시리즈를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것들 다 섞어서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빠져나갈 것 같다. 그거를 이렇게 짜고 그래야 이제 어찌됐건 시청하시는 분들도 납득을 하실 거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조각까지 다 맞춰져서 이제는 해야지. 그러면 어떤 분을 뽑으셨어요? 고민하고 있어 지금도.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그거 첫 번째, 내 이 목표 자체는 정말 내추럴도 정말 몸이 좋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몸이 좋은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거부감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조건을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지. 과연 첫 번째는 누가 될 것인가? 처음은 역시 이분이 맞는 것 같긴 해. 이분으로 하자. 어떤 분이요? 조영재. 거대한 사이즈와 완벽한 엑스테이퍼로 수많은 약물 사용 의혹과 의약품용 우루사 처방으로 논란을 휩싸인 대한민국의 내추럴 클래식 피지크 선수. 첫 번째 참가자 조영재 선수입니다. 키 174cm, 비시즌 체중 100kg, 대회 체중 80kg, 운동구력 21년, 그리고 순수 웨이트 6년. 정말 그는 내추럴일까요?